573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 과정의 역사적 진실과 당시 불교계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글날 학술 토론회에서 화합과 배려의 언어가 포용적인 사회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자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승가 교육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국사 등 경북 곳곳에서 역대 조사 스님들의 전법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영암의 천년고찰 도갑사에선 신라의 4대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로 알려진 도선국사를 기리는 문화예술제가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573돌 한글날을 맞아 이른바 불교계 한글 창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상영된 영화 나란말싸미를 계기로 한글 창제 과정의 역사적 진실과 당시 불교계의 역할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의 한글날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 개봉 직후 한글 창제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설이 고개를 듭니다. 특히 신미대사 역할론이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현존하는 어떤 역사 기록에도 신미대사와 한글 창제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한글 창제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음은 당시 시대 상황과 정치적 역학 구조를 미루어 볼 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계와 학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조력설이고요. 문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판단자, 그러니까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건 절대 작업이 진행될 수 없어요. 불교가 언어나 문자를 만들어서 새롭게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어나 문자를 창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창제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 기획한 거 맞고, 조선의 개국 과정부터 이어져온 왕권과 신권의 대립. 이로 인해 문자 개혁을 통해 왕권 강화를 꾀했던 세종은 신권 강화를 위해 한글 창제를 반대한 사대부들과 함께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자신의 혈족, 범어, 파스파 문자 등 언어 능력이 탁월한 불교계 학생들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한글 창제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글 창제의 배경에는 세종의 애민, 위민 정신뿐 아니라 평민들을 성장시켜 한자를 기반으로 권력을 극대화한 사대부들을 견제하려 했던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의문에 아무리 뛰어난 왕일지라도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는 작업에는 그 일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집단 지성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한 축이 불교계였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나 능력이 되는 군주가 세종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 연구팀이 집단지성이고 그 집단지성을 이끄는 사람이 신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아니면 세조와의 역학관계나 그 당시 불교계의 위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불교계는 세종의 이런 뜻을 받들어 한글 창제의 핵심 조력자로 나섭니다.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위축된 데다 귀족 종교 이미지로 잃어버린 민중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반포 후 가장 먼저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석보상절, 부처님을 찬탄하는 월인천강지곡이 제작됐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많은 불교경전 언해본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불교인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아주 굉장히 약합니다. 고려에 비해서. 특히 조선 건국 초 전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불교의 모습이 제법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글 창제의 핵심 조력자였던 당대 학생들이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불교계 한글 창제설로까지 역할론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교계가 한글 창제의 핵심 조력자로 활약한 사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영화 나란말싸미 역사 왜곡 논란 후 불교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되돌아보는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포용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젠 일상을 화합과 배려의 언어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심코 사용해온 호칭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한 50대 제 친구들이 어머니 이랬을 때 너무 기분 나쁘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아주머니 이러면 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냥 고객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썼던 용어의 뜻을 풀어보니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일상 단어에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망인적에 나왔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하죠. 서울시가 한글날을 맞아 주최한 차별적 언어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들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일상 속에서 차별과 혐오가 담긴 언어들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정 성별이나 연령, 인종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분석한 지적들은 학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제정을 계기로 차별적 언어 등 시민의 언어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문서에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이 조례는 그야말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포용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상을 화합과 배려의 언어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쉬운 문자로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것이었고요. 언어는, 문자는 소통이고 그리고 배려이고. 서울시의 이번 토론회가 시민들의 언어 생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간 백제시대의 최고의 미술품 금동 관음보살상의 국내 환수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상 환수 추진 상황을 묻는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우리 측 감정가가 42억 원인데 비해 일본인 소유자는 여전히 15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청장은 또 불상 매입 관련 예산 32억 원이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책정됐다며 1차적 판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이 언급한 32억 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여 규암리 금동불상 구입 명목으로 확보한 2019년 예산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자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금동관음보살상 환수만을 위한 게 아니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유 예산을 합쳐도 일본인 소장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흥성사에서 소장 중인 사명대사의 친필 유목이 밀양표충사에 기증됐습니다. 밀양표충사는 경내 표충서원에서 통도사 전 방장 원명 스님과 부주지 산홍 스님, 주지 법기 스님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552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추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사명대사에서 소개된 일본 흥성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명대사의 친필 유목 2점이 영인본으로 제작돼 표충사에 기증됐습니다. 표충사 표충서원은 조선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기허대사 등 3대 성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으며 해마다 봄과 가을 2차례 향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자 급감에 따라 정원 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가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8대 교육원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승가 교육 정책 확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8대 교육원의 최대 화두로 승가 교육기관 개편을 꼽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승가대학의 개편 등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종단과 승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대화 설득으로 빠른 시간 내
조정을 구체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은 확실히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서로가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마냥 끌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과 또 서로의 그 이해 공감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정을 이제 할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우 스님은 교육기관 개편과 함께 승가 교육 내용의 질적인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6대와 7대 교육원에서 새로운 승가 교육의 전반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승가 교육이 내용적으로도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쳐서 급변하는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는 승가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초 일각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변하고 또 급격하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 불교는 사람들, 대중들,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교육원 교육부장 출신인 중앙종회위원 진각 스님은 승가 교육기관 개편에 동감의 뜻을 표하면서 출가자 급감 시대 승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가 학인 스님들을 교육시켜야만 시대에 맞는 승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6대, 7대에 이제 기틀을 잡아놨던 또 뭐 제도와 규정 이런 것을 많이 잘 갖춰놨지 않습니까? 또 인재풀도 아살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와 인재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도 상당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기관 개편과 교육 내용 변화로 요약되는 8대 교육원의 슬로건과 종책 기조는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일선 승가대학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승가 교육기관의 개편이 이제 8대 교육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기종 교육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1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건 수많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전법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런 역대 조사 스님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불국사 등 경북 곳곳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4부 대중이 경내 무설전에 모였습니다. 불국사 창건과 중흥에 앞장선 역대 조사들을 추모하는 영산대제를 봉행하는 자리입니다. 47회째를 맞은 불국사 영산제에서는 법흥왕과 이차돈 성사, 월산 대종사 등 6분의 조사들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문명에서 흐느끼는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행사의 일환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선도님들을 은공을 생각하면서功德을 찬탄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제6회 전통 달해문화대축제도 지난 5일 포항 554 특설 무대에서 봉행됐습니다. 육법공양과 봉양제문, 헌다삼배, 추모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일부 행사에 이어 외줄타기와 국악공연, 국악관현악 공연 등이 2부 순서로 펼쳐지며 참석자들에게 흥겨운 한때를 선사했습니다. 포항불교계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주석하며 후학들에게 불법을 전한 자장스님과 해공스님, 의상대사, 향곡선사, 진각종, 손규상 대종사 등 24명의 역대 조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전통 달해문화 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빛낸 스님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분을 달을 올리고 또 우리 스님들이 유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우리도 수행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같은 날 향가, 창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충남 스님을 기리는 차문화축제 충남제가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신라문화원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지역 불교계와 차인들이 참석해 추모식을 통해 스님을 기렸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의 고승인 충남 스님은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사마령 미륵 세존께 차공양을 올린 우리나라 최초의 다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 후손들이 한 잔의 감로차에 우리 모두의 화합과 공경한 마음들을 담아 올려오니 부디 저마다 제자리에서 저답게 살 수 있는 슬기를 깨우칠 수 있도록 무량한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시 같은 날 원효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제23회 원효예술제가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원효예술제는 일부 법요식에 이어 가수 조항조와 불국사 합창단, 명상음악가 홍순지 등이 출연한 2부 예술제로 꾸며졌습니다. 많은 갈등이 연출되고 대립이 치닫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화정사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한 갈등과 대립은 상당히 화합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분황사는 원효 스님이 출가에 주석하며 많은 저수를 남긴 곳으로 봄에는 제향대제를, 가을에는 원효예술제를 열어 스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가을 산사의 정취로 가득한 경북 봉화 청량사와 구미 문수사가 지역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봉화 청량사는 경내 5층 석탑 앞 특설 무대에서 장사에게 별빛 나들이 음악회를 개최해 소리꾼 장사에게 공연은 물론 청량사 둥근소리 합창단, 사물놀이, 파페라 그룹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등짝에 짐을 싣고 올라왔어야 되고요. 그렇게 힘들게 20년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20년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문수사도 경내 백월마당에서 달빛 음악회 국악 한마당을 열어 빛내 농악팀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단의 판소리 공연 등이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놨습니다. 국악으로 이 문서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이라면 이 전통 음악을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가을에 국화꽃과 같이 국화 향기의 국악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 금강산 화암사가 미륵 봉찬회를 봉행하고 남북 평화통일과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화암사 미륵전에서 열린 봉찬회는 영산제를 통해 예경을 드리고 차공양과 음성공양을 올리며 미륵부처님 가피로 남북 평화통일이 이뤄지고 국민이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금강산 화암사는 미륵도량으로서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미륵도량입니다. 오늘 화암사 미륵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봉찬회를 봉행함으로 해서 미륵부처님의 가피로 평화통일이 속히 설치되기를 발언하고 국가가 평안하며 모든 국민 나아가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드리는 의미에서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륵 봉찬회는 신라 경덕왕 때 충담대사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 부처님에게 차공양을 올린 데서 유래했습니다. 신라의 4대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로 잘 알려진 도선국사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전남 영암의 천년고찰 도갑사에서 열린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산사음악회가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는데요.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육질 남성의 당당함과 기묘하고도 옹골찬 모습을 갖춘 암석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전남 영암 월출산. 하늘을 뚫을 듯한 첩첩한 봉우리를 등지고 그 아래 당당하게 자리 잡은 도갑사.
도갑사는 도선국사의 영정을 모신 국사전과 도선국사비, 국보 제50호 해탈문이 있는 국보사찰입니다. 이런 국보사찰의 위용을 알리고 도선국사 탄신 1192주년을 기념하는 제14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천년 전 국사께서는 애민, 애족, 애국의 깊은 마음으로 허한 곳은 기운이 들게 하고 넘치는 곳은 고루 나누어 지금의 도갑사를 비롯한 곳곳에 수백의 사찰을 세우셨던 큰 뜻을 깊이 되새기며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사시예불과 봉축법요식, 선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은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함께하면서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영암군은 영암 출신으로 도갑사를 창간한 도선국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께서 늘 중심에 두셨던 비보사상,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그 정신, 천년전의 정신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사진 촬영 대회와 전시회, 오페라 공연, 풍류축제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수 김수희의 열창과 국악인 오정혜의 우리가락은 고단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힐링의 시간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혼을 맑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도량 중의 도량 월출산 도갑사에서 1192년 전에 태어나신 도선국사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면서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스님과 불자, 지역민들은 자연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중생의 이익을 우선한 도선국사의 비보 사상을 되새기면서 모처럼 하나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화창한 가을을 맞아 제철 재료로 한껏 맛을 낸 사찰 음식 축제가 경남 밀양 정각사에서 열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30가지의 다양한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바루공양과 다도시연 등 불교 문화 체험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울산 BBS 김형열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보다 큰 바루에 담긴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습니다. 다 먹은 바루는 물을 부어 깨끗이 닦아 한 곳에 담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바루 공양 체험에 나선 아이들은 낯선 식사 예절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스님의 시범에 맞춰 하나하나 따라하며 그 의미를 익혔습니다. 경남 밀양 정각사는 화창한 가을을 맞아 제6회 동동촉촉 차와 함께하는 사찰 요리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연잎밥 만들기 등 사찰 음식 체험뿐 아니라 바루 공양과 다도시연 등 불교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점심 공양으로 나온 30가지의 사찰 음식은 10년이 넘은 장류와 제철 재료 등으로 이곳에서 사찰 음식을 배우는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8년째 사찰 음식을 배우고 있는 한 회원은 사찰 음식의 매력으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몸에 알레르기 같은 게 생기지만은 사찰 음식을 먹으면서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적이라든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불교의 차문화를 엿볼 수 있는 법륜과 운수선차 시연도 열렸습니다. 한국차인연합회 부산 분원 회원 20명이 참여한 법륜은 부처님의 법을 만천하에 굴린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산 정법사 영축다회에서 선보인 운수선차는 바루를 이용해 선승들의 맑고 청량한 기운을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워싱턴에 가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이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너무나 부처님 법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짧은 소견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행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들이 이 법륜하는 팔정도를 행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시연을 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밀양 정각사는 사찰 음식 대중화를 위해 1년에서 3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누기와 선방 공양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천연고찰에서 전통 불교의식의 하나로 살아생전 미리 공덕을 쌓기 위한 생전예수 시황 생칠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직할교구 양주 청년사는 경내 대적광전에서 전통 불교의식인 생전예수 시황 생칠일제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청년사는 매년 음력 9월 9일이 되면은 우리 도량에 보셔져 있는 낙골이나 영가 위패들 이런 영가분들이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전예수 시황 생칠일제는 불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제를 올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미래의 공덕을 쌓는 의식으로 스스로를 위한 수행 방편이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회향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양주 청년사 이사장 상진 스님, 청년사 주지 해경 스님 등 700여 명이 참석해 1200년을 이어온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과 전승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573번째 한글날인데요.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보듯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소리 글자로 불리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불교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고승 신미대사가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러 정황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고증과 사료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 한글 그리고 한국 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